여러분은 이번 주에 화장실 몇 번 다녀오셨나요? 정상적인 배변 활동은 일주일에 3번이라고 합니다. 그 이하는 소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중에서 일주일에 화장실을 3번이나 가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요? 주변만 살펴봐도 거의 없을 거예요. 오히려 화장실을 잘 가지 않죠. 특히 여자분들이라면 남자에 비해서 더 적게 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환경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이에요. 간단한 예시로 출산과 월경처럼 호르몬 변화가 남성에 비해서 심하게 요동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은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신경 써야 하는 게 많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 건강한 장 건강과 변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이섬유와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화를 도와주는 대표적인 영양제는 마그네슘과 오메가3 그리고 몸속 자연 효소가 있습니다. 소화는 기본적으로 먹은 영양분들이 장에서 흡수하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소화 효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효소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아밀라아제와 리피아아제, 펩신 정도가 있겠네요. 그런데 나이가 찰수록 몸속 자연 효소는 계속해서 줄어든다고 해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분들이 화장실을 자주 못 가는 이유도 기본적인 소화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펩신은 위장에서 위산과 만나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그래서 40대 이후로는 얼마 먹지 않았는데 배가 빨리 찬다거나 속에 가스가 찬 것처럼 배가 빵빵한 느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소화불량의 증상들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무기력감과 함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입맛도 사라지죠. 식습관이 적게 먹는 습관으로 변하게 된 식습관은 장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진행되고 변비나 소화 장애가 온다면 장 건강을 위해서는 몸속 소화 효소도 반드시 챙겨 주셔야 합니다.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펩신을 도와주는 음식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가 좋아하는 과일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파인애플 속 안에 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은 염증과 면역력을 올려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브로멜라인은 고기를 양념할 때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유는 브로멜라인이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고 브로멜라인 효소가 소화제를 만들 때 사용한다고 알려진 천연 연육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파인애플에서 추출하는 성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몸에 건강한 면이 있겠죠. 그래서 몸속 효소가 부족해서 소화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되시면은 브로멜라인을 먹어주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브로멜라인을 먹게 될 경우 하루 2회 1800mg 섭취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위장에 무리가 올 수도 있다고 하니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섭취 방법은 밥을 먹기 바로 직전에 먹으면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너무 비싼 제품보다는 적당한 가격의 원료 원산지만 확인하셔서 드시면 좋습니다. 변비가 생겼다는 건 장내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변비가 생기는 원인은 스트레스성 급성 변비와 만성 변비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제일 많을 거예요. 두 가지 모두 해결하는 방법은 식단과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식단을 조절하는 게 소화 기능 입장에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 중 만들어지는 대변의 수분 흡수를 높여서 질 좋은 대변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대변은 부드러워지고 배출이 잘 되어서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리바이오틱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프리바이오틱 효과는 쉽게 말해서 장내 유익균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급성과 만성 변비는 어떤 식이섬유 음식을 먹어야 좋을까요? 간단하게 먹기 좋은 식이섬유 음식은 사과와 자두가 있습니다. 사과와 자두는 껍질째 먹을 수 있어요. 껍질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장내 노폐물들을 함께 같이 쓸어내려가는 효과를 줘서 변비에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을 시작할 때 사과를 먹는 건 아주 좋은 식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무농약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과를 먹을 때는 베이킹소다나 식초물에 담가서 닦아 드시는 게 몸에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밥에 넣어 먹을 때 밥맛도 살리기도 하고 장에 건강한 곡물은 현미와 보리가 있어요. 현미와 보리는 대표적인 식이섬유 제품 중에 하나죠.
이 현미와 보리는 너무 자주 드시지는 마시고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현미와 보리를 자주 먹게 되면 피틴산이라는 성분을 많이 흡수하게 되는데 이게 철분과 아연, 칼슘과 같은 성분들 흡수를 방해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영양분들이 부족한 분들은 주의해서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인들은 모두 소화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불규칙적인 식습관과 습관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살다 보면 가공식품을 안 먹을 수는 없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대한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대로 건강한 음식 조금씩 챙겨 드시면 장 건강과 좋은 소화 습관을 길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좋은 건 편안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노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